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투자관에 3번 정도 라이브를 걸쳐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요약하자면은, 결국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유망하다고 평가한 성장주에 장기적으로 동행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라이브를 통해서 도출하고 싶은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라이브 때는 경제적 혜자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었는데요. 그걸 한번 다 이제 랩업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할 때 용기를 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많이 사야 된다고 할 때 좀 용기를 가지고 팔고, 그런 독립적인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믿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소양이고, 이걸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공부해보고 그 결과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 좀 직접적으로는 노동소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자본을 결국 소유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본이 연 25% 속도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주가도 연 25%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1,000만원, 매월 10만원씩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년 뒤에 자산은 13.3억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이후에 추가 자금을 전혀 넣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투자를 20년 하게 되면은 자산이 1,330억 원이 됐었죠. 그래서 13.3억 원은 결국 뭐 어떻게 노동소득으로 노력을 해보면은 벌어봄직한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30억 원은 노동소득으로 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본 성장률이 결국에는 25%인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근데 자본이 연 25%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해온 그러니까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자본이익률이 25%였던 기업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HTS 켜가지고 ROE가 25% 이상인 기업을 이제 필터링하면은 나올 겁니다. 근데 과거의 실적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평가를 정확히 하더라도 결국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5% 속도로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한 사람이 이제 과실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제 성장한다라는 근거가 좀 보다 단단하고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을 선별하고 검증해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면은 뭐 일부 투자 아이디어가 깨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래라는 거는 결국엔 불확실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실의 폭과 손실 가능성을 좀 제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이 충분히 빠른 속도, 연 25%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했었고, 그걸 이제 지난 라이브에서 성장성하고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요소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10만원짜리 옷을 살 때도 꼼꼼히 여러 가지를 확인하잖아요.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면서 BM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도 BM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메가트렌드나 전 지구적인 현상, 그다음에 소비의 편의성 개선, 인간의 본능, 뭐 침투율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에 근거해서 기업의 타겟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점유율을 유지하기만 해도 매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역성장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이 점유율을 유지 증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이 역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펫도시라는 이제 투자자가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경제적 해자라고 했는데, 개념화했는데,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은 이제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다른 경쟁자가 진출하는 것을 막는 진입 장벽을 보유했다. 그래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희소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이제 어떤 경쟁자나 이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재화는 흔해지고 결국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다음에 이번 시간에 설명할 4번째와 5번째 요소는 협상력하고 자본 배치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BM, 그 다음에 성장성, 경제적 해자 이런 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실제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비용 같은 거를 이익을 내는데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매출, 그 다음에 가격, 판매량, 임금, 생산 요소에 지불한 가격 같은 데이터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걸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이제 산업의 성장성이나 경제적 해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성이나 경제적 해자가 이론적 근거라면은 이 근거들이 실제로 PQC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를 이제 이 협상력 부분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동행하기에 적합한 기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로 이제 25% 수익을 20년 동안 낸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500%에 그칩니다. 물론 이 500%라는 수익률도 상당한 수익률이고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리로 25%를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100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비교하면은 이 수익률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업이 쉬지 않고 자기가 창출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이제 자본 활용을 게을리하지 않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 그게 이제 차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관리한다고 이제 번 돈을 금고에다가 쌓아두기만 하는 사내 유보이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달리에 제한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부지런히 이런 그 번 돈을 제품의 증설,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아니면 뭐 유통망 구축, 주주환원 이런 데에 부지런히 재배치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동행을 해야지 내 부를 이제 이렇게 1000%까지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